영화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아웃클래스입니다. 혹시 영화 올드보이가 그리스 비극 오이디푸스 왕에 대한 재해석이라는 걸 아시나요? 영화의 주인공 오데수네 오이디푸스가 변형된 캐릭터입니다. 그렇다면 악역 이우진은 어떨까요? 사실 이우진의 스핑크스가 변형된 캐릭터입니다. 갑자기 스핑크스라니 뜬금없게 느끼실 수도 있을 텐데요. 오늘 이야기를 잘 듣다 보면 그 이유가 이해되실 겁니다. 오늘의 영화는 박찬욱 감독의 명작 올드보이입니다. 웃어라. 온 세상이 너와 함께 웃을 것이다. 울어라. 너 혼자만 울게 될 것이다. 오늘은 영화 올드보이를 통해 2000년도 더 된 소포클레스의 비극 오이디푸스 왕이 박찬욱 감독에 의해 어떻게 창의적이고 현대적으로 해석되고 변형되었는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영화 올드보이와 오이디푸스 왕의 이야기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올드보이와 오이디푸스 왕 모두 근친상간이라는 금기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아울러서 오이디푸스 왕 이야기에 나오는 오이디푸스와 스핑크스 관계 역시 올드보이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올드보이에서 이 관계는 오데수와 이우진의 관계로 나타나는데요. 여러분은 스핑크스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대개 우리의 머릿속에 스핑크스는 질문하는 존재인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영화 속 우진 또한 대수에게 질문하는 존재입니다. 자꾸 틀린 질문만 하니까 맞는 대답이 나올 리가 없잖아. 왜 이우진은 오대수를 가뒀을까가 아니라 왜 풀어줬을까란 말이야. 자, 다시. 왜 이우진은 오대수를 딱 15년 만에 풀어줬을까? 요? 그런데 올드보이는 단순히 오이디푸스 왕의 서사를 차용한 것을 넘어서 나름대로의 재해석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스핑크스가 오이디푸스에게 내는 문제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지만 아침에는 4발이고 낮에는 2발이며 저녁에는 3발인 것은 무엇인가? 스핑크스의 질문에 오이디푸스는 그것은 인간이다 라고 답합니다. 정답을 맞춘 것인데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스핑크스는 오이디푸스가 답을 맞추자 수치심에 자살을 해버립니다. 여기에서 올드보이와 오이디푸스 왕 서사의 공통점이 한 가지 더 발견됩니다. 스핑크스가 질문의 답을 듣고 자살한 것처럼 이우진 역시 영화의 마지막에 자살을 택합니다. 영화는 이렇게 스핑크스를 닮은 이우진을 통해 얼핏 보면 잘 이해되지 않는 스핑크스의 자살에 대한 신선한 재해석을 시도합니다. 그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에 앞서 스핑크스의 질문과 답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단순해 보이는 이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이 문제에는 피험자의 정체성을 묻는 내용이 숨어 있습니다. 그 답은 바로 오이디푸스 그 자신입니다. 문제를 다시 한번 보시죠. 아침에는 4발로 기어다니는 아기, 낮에는 2발로 걷는 어른, 저녁에는 지팡이를 짚어 3발로 걷는 노인. 그런데 이 존재는 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들이 한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아기와 어른과 노인이 한 존재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는 오이디푸스가 어머니와 동침한 자라는 사실과 함께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오이디푸스는 2발로 걷는 어른이지만 어머니와 동침했으므로 자기가 자기의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3발로 걷는 노인입니다. 또 어머니의 아들이기에 자기가 자기의 자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4발로 걷는 아이입니다. 그는 곧 자기 자신이자 자기의 아버지이자 자기의 자식인 셈입니다. 그러니 스핑크스의 질문은 사실 오이디푸스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스핑크스의 자살로 이어진 걸까요? 먼저는 이우진의 자살의 이유부터 살펴보아야 스핑크스의 비밀도 풀릴 것 같은데요. 두 이야기 모두 시험자는 피험자가 정답을 알게 되자 자살합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는데요. 이는 사실 시험자도 피험자와 같은 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영화 올드보이는 오대수에 대한 이우진의 복수극입니다. 이우진은 자신의 친누나와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대수는 이우진과 그의 누나가 애정을 벌이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고 친구에게 그 이야기를 한 것이 결국은 잘못된 소문이 되어
우진의 누나는 자살을 하게 되죠. 이것에 앙심을 품은 우진이 대수에게 복수하는 것이 영화의 주된 이야기입니다. 영화에서 우진이 복수의 방법으로 택한 것, 대수 역시 자신과 같은 짓을 하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우진은 대수가 자신의 딸인 미도와 사랑에 빠지게 조종했고, 대수와 미도는 서로의 실체를 알지 못한 채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뭐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영화의 후반부, 우진은 그런 그들의 실체를 대수에게 알려주었고 이것을 복수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진은 자신의 복수를 마무리한 후 누나가 죽은 직접적 원인이 자신이 놓은 손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자각하게 된 것이죠. 여기서 이우진은 스핑크스의 입장이라고 생각해볼 때 스핑크스의 자살에 대해서도 새로운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스핑크스는 오이디푸스의 답변을 듣고 수치심을 느껴 자살합니다. 수치심은 주로 죄의식으로부터 발생합니다. 그러니 스핑크스가 수치심을 느꼈다는 건 오이디푸스와 같은 죄를 스핑크스가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죠. 결국 두 이야기의 시험자가 하나같이 자살하는 이유는 피험자를 통해 거울처럼 자신의 죄를 명확히 자각했기 때문인 겁니다. 이렇게 영화 올드보이는 수천 년 지난 고대 그리스의 비극을 흥미롭게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 올드보이가 오이디푸스 왕의 이야기를 차용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방금 이야기한 오이디푸스와 스핑크스의 관계의 재해석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올드보이와 오이디푸스 왕의 또 다른 공통점인 복수라는 이야기의 주제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관련된 이야기는 2부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